오후 4시의 햇살은 잔인하다. 모든 사물의 윤곽을 너무나 또렷하게 비추기 때문이다. 거실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도 그랬다. 낡은 러닝 셔츠 바람으로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68세의 김덕수. 햇살은 내 무릎 위로 내려앉은 먼지 한 톨까지 적나라하게 비쳤다. 아버님, 식사 아직 안 하셨죠?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데워 드세요. 저는 친구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묘한 건조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키오스크 기계가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은 톤. 현관문이 도어락 소리를 내며 잠기자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나는 엉덩이를 떼고 일어났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들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맨 안쪽에 붉은 국물이 말라붙은 냄비 하나가 보였다. 데워 먹으라니. 가스 불 켜는 것도 귀찮다. 나는 찬밥 한 덩이를 국물에 말아 숟가락을 꽂았다. 씹을수록 서글픔이 올라왔다. 평생을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일했다. 흙먼지 마시며 번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며느리 예물 시계를 해줬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쓸모없는 가구 취급을 받고 있다. 은퇴 후 3년 나는 가족들에게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은 건 그때였다. 더러워서 못 먹겠네, 진짜.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내 인생이 너무 싱거워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이것이 김덕수의 위대한, 아니 요란법석한 반란의 시작이었다. 집 앞 공원은 노인들의 집합소였다. 정자에는 장기를 두는 박 씨와 이 씨, 벤치에는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박수를 치는 할머니 무리가 있었다. 나는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벤치 구석에 앉았다. 그때였다. 내 옆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 2명이 앉았다. 야, 대박. 이 할아버지 영상 봤냐? 조회수 100만 넘었어. 아, 그 욕쟁이 할배? 쩔어. 완전 사이다야. 내 귀가 쫑긋거렸다. 할아버지? 100만? 사이다? 학생들이 보는 스마트폰. 화면을 곁눈질로 훔쳐봤다. 화면 속에는 나보다 좋기 5살은 더 많아 보이는 주름. 자글자글한 영감이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제목 지하철 민폐남. 참교육하는 70대 할아버지. 영상 속 영감은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은 젊은 남자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이놈아, 내 다리 사이엔 뭐가 들었길래 그리 넓게 벌려? 안방이야? 주변 승객들이 킥킥대고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할아버지 포스 미쳤다. 이게 진짜 어른이지 구독 박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저 영감은 나랑 뭐가 다르지? 나도 왕년엔 현장에서 목소리 하나로 인부 신명을 지휘하던 독사 김반장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 눈치나 보며 찬밥을 먹고 있다니. 저기 학생.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학생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그 U-2부라는 거, 그거 돈 드는 거냐? 학생은 껌을 짝짝 씹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할아버지도 하시게요? 공짜예요. 계정만 있으면 돼요. 계정? 그게 뭔데? 그날 오후 나는 공원 벤치에서 여학생에게 아이스크림 2개를 사주고 구글 계정을 만들었다. 채널명은 학생이 지어줬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김덕수.
너무 촌스러운데. 덕수, 덕수, 아, 덕수옹의 팩트 폭격 어때요? 옹, 내가 무슨 옹기냐? 아니, 존경의 의미로 옹이요. 힙하잖아요. 그렇게 68세 김덕수의 유튜브 채널 덕수옹이 팩트 폭격이 개설되었다. 구독자 0명, 동영상 연계, 프로필 사진은 학생이 찍어준 햇빛에 눈이 부셔 잔뜩 찡그린 내 얼굴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였다. 아들이 퇴근해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가셨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아들 준호의 말에 걱정은 일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 바람 좀 쐬고 왔다. 밥은 미영이랑 시켜 먹었어요. 아버지 건 남겨뒀어요. 식탁 위에는 치킨 박스가 놓여 있었다. 남은 닭 날개 2조각과 눅눅해진 무.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아까 본 그 지하철 할아버지. 호통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카메라 앱을 켰다. 동영상 모드. 빨간 녹화 버튼. 카메라 렌즈가 나를. 아니 내 앞에 놓인 초라한 닭 날개를 비췄다. 야 김준호.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아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네, 왜 그러세요? 나는 카메라를 든 채 아들에게 다가갔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을 찍으러 갔다. 너 이 자식. 내가 너 대학 보낼 때 등록금 낼 돈 없어서 1년 동안 술 끊고 담배 끊고 꽁치만 먹은 거 기억나냐?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카메라 뭐예요? 이 닭 날개 쪼가리 보고 생각나서 그런다. 내가 니들 먹다 남은 찌꺼기 처리반이냐? 내가 투명 인간이야? 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며느리 미영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너도 잘 들어. 내가 꼰대 소리 안 하려고 입 닫고 있으니까. 내가 각오로 보이지? 나 아직 살아있다. 밥도 따뜻한 거 먹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이 닭뼈다귀 같은 놈들아. 나는 씩씩거리며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아들과 며느리는 벙찐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집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아버지, 취하셨어요? 안 취했다. 맨정신이다. 오늘부터 내 밥은 내가 차려 먹을 테니 니들도 신경 꺼.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3분 12초짜리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화면 속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마치 20년 전 현장을 지휘하던 독사 김 반장처럼.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아까 학생이 가르쳐준 대로 업로드 버튼을 찾았다. 제목을 입력하란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었다. 제목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닭 날개만 남는다. 업로드 완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후회와 통쾌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미친놈,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김덕수. 하지만 입가에는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랜만에 큰 소리를 쳤더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기 민망해서였다. 어제 그 난리를 쳤으니 아들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친구 박 씨였다. 아, 김덕수, 너 사고 쳤더라. 뭐, 무슨 소리야? 너 유튜브 안 봤어. 너 지금 난리 났어, 임마. 우리 손자가 보여주는데 이거 너 아니냐고 묻더라. 심장이 쿵 떨어졌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 앱을 켰다.
알림창에 빨간 숫자가 99로 떠 있었다. 내 채널 덕수옹의 팩트 폭격 구독자 수 1만 2천 명. 어제 올린 닭 날개 영상 조회수 35만 회. 이게 무슨. 댓글을 확인했다. 욕이 가득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다. 와, 우리 아빠 생각나서 울었다. 할아버지 딕션 쩐다. 래퍼인 줄. 마지막에 닭뼈다귀 같은 놈들아에서 빵 터짐 키읔키읔키읔. 사이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다. 꼰대인 줄 알았는데 묘하게 슬프고 웃기네. 알고리즘이 나를 선택했다. 화려한 편집도 자막도 없는 흔들리는 영상.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다. 특히 내 분노가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절규처럼 들렸다는 분석 댓글이 베스트에 올라와 있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며느리 미영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묘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제가 오늘 갈비찜 했어요. 갈비찜. 생전 안 하던 아침 고기 반찬을. 식탁으로 나가니 아들 녀석이 쭈뼛거리며 앉아 있었다. 아버지, 그 영상 내리시면 안 돼요.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왜? 부끄럽냐? 내가 쏘아붙이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 부끄럽겠지. 안 내린다. 이건 내 일기장이야. 나는 당당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고 짭짤했다. 이게 사는 맛이지. 그때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이 좋아한 건 나의 분노였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건 공감이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은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스마트폰을 들어 며느리를 비췄다. 아버님, 뭐 하세요? 미영이 당황했다. 2탄 찍는다. 제목 갈비찜으로 태세 전환한 며느리의 속내. 아, 아버님 진짜. 미영이 질색하며 얼굴을 가렸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다. 오히려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알 것 같았다. 이 집안의 웃음이 사라진 건 내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나의 반란이 시작된 지 일주일. 구독자는 5만 명을 돌파했다. 나는 이제 공원에 나갈 때 러닝 셔츠 대신 말끔한 등산복을 입는다. 어이, 김씨. 아니, 덕수옹. 장기 두던 박씨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자네 옆 동네 사는 스마트 최 여사 알지? 그 요리하는 할망구. 그 여사가 자네한테 합방을 신청했대. 댓글 봐봐. 스마트 최 여사. 구독자 20만 명의 요리 유튜버이자 우리 동네 최고의 인플루언서.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고 볼 때마다 김 씨는 참 인생 심심하게 살아 하며 비꼬던 그 여자가. 나는 영상을 확인했다. 최 여사가 우아하게 겉절이를 묻히며 말했다. 어머, 덕수옹님 영상 잘 봤어요. 근데 남자가 혼자 밥해 먹는 게 뭐 자랑이라고. 제가 제대로 된 집밥 한 수 가르쳐 드릴까요? 자신 있으면 우리 집 부엌으로 오시죠. 이건 도전장이다. 내 피가 다시 끓어올랐다. 집밥? 내가 현장. 한밭집 짬밥 경력이 얼만데. 나는 카메라를 켰다. 최 여사, 딱 기다려. 내가 가서 그 겉절이에 내 인생 MSG를 쳐줄 테니까. 스마트 최 여사의 집은 우리 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졌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타일,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까지. 우리 집 거실이 전쟁터라면 이곳은 박물관이었다. 어머,
덕수옥님 오셨어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최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레이스가 달린 핑크색 앞치마였다. 나는 내 배에 걸쳐진 차미슬 로고가 박힌 낡은 앞치마를 슬쩍 가렸다. 집이 참 부담스럽게 깨끗하네. 호호, 청결은 요리의 기본이죠. 오늘 주제는 김치인 거 아시죠? 저는 제주산 유기농 당근을 갈아 넣은 비건 김치를 할 거예요. 덕수옥님은요? 나는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다. 나는 시장표 젓갈 폭탄 김치다. 김치는 젓갈 맛이지. 무슨 당근 타령이야? 촬영이 시작되었다. 최 여사의 장비는 화려했다. 조명판이 2개나 있었고 카메라도 비싸 보였다. 반면 나는 내 구형 스마트폰을 셀카봉에 끼워 들고 섰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와 함께해요. 최 여사가 우아하게 멘트를 치고 나에게 카메라를 돌렸다. 나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소리쳤다. 반갑습니다. 팩트 폭격기 김덕수입니다. 오늘 이 우아한 주방을 젓갈 냄새로 초토화시키러 왔습니다. 방송은 예상대로 개판이었다. 아니, 환상의 부조화였다. 최 여사가 소금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로 라며 티스푼으로 계량할 때 나는 굵은 천일염을 한 주먹 쥐어 배추에 팍팍 뿌렸다. 소금은 손맛이야. 핑크 솔트? 그거 색소 탄 거 아냐? 최 여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어머, 너무 짜요. 싱거운 인생보다 짠 인생이 더 맛있는 법이야. 서로 티격태격하며 만든 김치. 마지막 시식 시간. 최 여사의 비건 김치는 깔끔하고 세련된 맛이었다. 하지만 뭔가 2% 부족했다. 반면 내 김치는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서 젓갈의 풍미가 폭죽처럼 터졌다. 맵고 짜고 자극적이지만 자꾸 당기는 맛. 최 여사가 내 김치를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이거 왜 맛있죠? 억울해. 꺼봐. 인생이나 요리나 너무 깨끗한 척하면 맛이 없어. 좀 지지고 볶고 해야 깊은 맛이 나지. 그날 영상은 대박이 났다. 우아한 비건여대 야생의 젓갈남이라는 썸네일로 조회수 50만을 찍었다. 댓글창은 둘이 시트콤 찍냐, 환상의 콤비다라며 난리가 났다. 나는 몰랐다. 이 합방이 내 인생의 든든한 전우를 만들어줄 줄은. 똥손과 가는기. 채널이 커지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촬영하랴, 요리하랴, 악플 지우랴 아직은 별로 없지만 나는 공원 멤버들을 소집했다. 자,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크루다. 정자 앞에 모인 박 씨와 이 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 씨 70세는 왕년에 사진관을 해서 카메라를 좀 만질 줄 안다고 자랑했었고 이 씨 69세는 전파사를 운영했었다. 내가 왜? 귀찮아. 박 씨가 투덜댔다. 출연료는? 이 씨가 물었다. 출연료는 무슨? 대신 내가 유튜브 수익 나면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 대짜 쏜다. 그리고 너네 맨날 여기서 장기나 두는 거 지겹지도 않냐? 우리도 뭔가 작품을 남겨야지. 작품이라는 말에 박 씨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게 덕수 군단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오합지졸 그 자체였다. 첫 촬영 날 카메라 감독을 맡은 박 씨는 수전증이 있었다. 야야, 화면이 왜 이렇게 흔들려? 지진 났냐? 아니, 줌을 당기니까 손이 떨려서. 결과물을 보니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우리는 이걸 역동적인 앵글이라고 우기기로 했다. 조명과 오디오를 맡은 이 씨는 가는 길을 먹었다. 이 씨, 마이크 켜.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 뭐, 라이터 켜라고?
담배 피우게. 덕분에 내 먹방 영상의 절반은 무성 영화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웠다. 박 씨가 흔들리는 카메라를 부여잡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도, 이 씨가 조명 반사판을 거꾸로 들어 내 얼굴을 시커멓게 만드는 실수도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음향 감독님 보청기 배터리 나간 날, 구독자들은 우리의 엉망진창 촬영 현장 자체를 콘텐츠로 즐겼다. 우리 할아버지들 너무 귀여우시다. 이게 찐 리얼이지. 완벽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박 씨와 이 씨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 반장, 아니 김 감독. 내일은 뭐 찍을 거야? 나 아이디어 있는데. 박 씨가 수첩을 꺼내 보여줬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아이디어들. 죽어가던 노년의 시간에 다시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구독자 10만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사단이 났다. 내 영상마다 이상한 댓글이 복사되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람 옛날에 XX건설 현장 소장 김덕수 맞죠? 이 사람한테 갑질 당하고 임금 떼인 사람입니다. 방송에서 사람 좋은 척하는 거 역겹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갑질? 임금 체불? 나는 평생 현장에서 거칠게 일하긴 했어도 인부들 돈 떼먹은 적은 맹세코 없었다. 오히려 본사에서 자금 안 내려오면 내 적금 깨서 일당 챙겨주던 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에 반응했다. 헐, 진짜예요? 실망이네. 구독 취소합니다.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순식간에 여론이 돌아섰다. 조회수는 폭락했고 싫어요가 쏟아졌다.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제가 뭘 했어요. 조용히 사시지 왜 나서서 망신을 당하세요.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아들의 타박보다 더 아픈 건 내가 평생 지켜온 자부심이 난도질당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혔다. 유튜브 앱을 삭제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스타냐. 그냥 조용히 늙어 죽을걸.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박 씨와 이 씨, 그리고 최 여사였다. 김 감독, 문 열어. 우리 왔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최 여사가 등짝을 때렸다. 이 영감탱이가. 그까짓 댓글 몇 개에 쫄아서 숨어. 당신 팩트 폭격기라며. 팩트로 조져버려야지 왜 도망가. 박 씨가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봐봐. 내가 옛날 앨범 뒤지다가 찾았어. 거기엔 20년 전 공사 현장 준공식 날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나는 새카만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고 내 옆에는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인부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편에 걸린 현수막. 김덕수 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한 겨울 보냅니다. 기억나? 그해 겨울. 본사 부도 나서 다들 돈 못 받을 때 자네가 전세금 빼서 인부들 줬잖아. 그때 받은 감사패 내가 사진 찍어줬었지. 박 씨의 말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씨가 거들었다. 내가 아는 김덕수는 입은 걸레 같아도 마음은 비단 같은 놈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눈물이 핑 돌았다. 가족보다 더 나를 믿어주는 이 늙은 친구들. 최 여사가 스마트폰을 들이댔다. 자, 카메라 켜. 해명 방송하자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뭐가 무서워? 우리는 라이브 방송을 켰다. 제목은 김덕수의 진짜 얼굴을 공개합니다. 나는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김덕수입니다. 갑질 논란, 임금 체불.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박 씨가 가져온 사진과 당시 인부들이 써준 롤링 페이퍼, 그리고 내 낡은 업무 일지를 하나씩 보여줬다.
저는 독한 놈이었습니다. 공사기간 맞추려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식구들 굶긴 적은 없습니다. 나는 카메라 가까이 내 손을 들어 보였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이 뭉개진 못생긴 손. 이 손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마지라고 시멘트 비빈 손입니다. 남의 돈 떼먹은 놈 손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때 채팅창에 낯선 글이 올라왔다. 김 소장님, 저 기억하세요? 그때 막내였던 춘식입니다. 제가 그때 다리 다쳐서 일 못할 때 소장님이 병원비 내주셨잖아요. 저 뉴스 보고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둘씩 과거의 인연들이 등장했다. 저도 김 소장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욕은 진짜 찰지게 하시는데 키읔키읔 월급은 칼같이 주셨어요. 소장님 덕분에 기술 배워서 지금 사장 됐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와, 진짜 상남자였네. 눈물 난다. 저게 진짜 리더지. 할아버지 죄송해요. 오해해서. 방송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최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하여간 이 영감쟁이 사람 울리는 재주가 있어. 그날 밤 나는 악플러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에게 짧은 답글을 남겼다. 젊은이 사는 게 팍팍해서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나 보네. 밥은 먹고 다니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젓갈 김치에 밥 한 끼 하고 가게. 이것이 김덕수식의 복수였다. 가장 뜨거운 복수는 용서와 밥 한 끼라는 것을 나는 68이 되어서야 알았다. 위기를 넘긴 후 덕수 군단은 더 단단해졌다. 구독자는 30만을 돌파했고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박 씨의 카메라는 흔들리고 이 씨는 마이크 켜는 걸 깜빡하고 최 여사와 나는 김치에 설탕을 넣네 만에 싸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골목길의 스타이자 누군가의 위로이자 아직 지지 않은 황금빛 태양이다. 하나, 둘, 셋, 퀵. 아유, 아버님, 발을 밟으시면 어떡해요. 복지관 지하 1층 댄스 스포츠 교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스텝을 꼬고 있었다.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년을 보여주겠다며 호기롭게 등록한 왈츠 수업이었다. 하지만 내 몸뚱이는 로봇처럼 삐걱거렸다. 잠깐 쉴게요. 강사의 말에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너무 무리했나? 그때였다. 누군가 내게 생수병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우아한 백발의 여인이 서 있었다. 하얀 피부의 고운 목, 그리고 무엇보다 눈매가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여자. 그녀의 이름은 이은주, 65세. 우리 반의 에이스이자 복지관 할아버지들의 첫사랑. 조작단이라 불리는 실버나비였다. 아, 고맙습니다. 물을 받아 마시는데 손끝이 살짝 스쳤다. 순간 가슴 안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이상했다. 운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심장 박동이 가라앉질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의 반달 눈웃음이 천장에 둥둥 떠다녔다. 나는 진지하게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했다. 검색어 60대 남성 가슴 두근거림 원인. 검색 결과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전조 증상. 에이, 설마 죽을 때가 된 건가? 다음 날 내과를 찾아갔다. 심전도 검사를 마친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르신, 심장은 아주 튼튼하신데요. 20대 수준입니다. 혹시 최근에 뭐
설레는 일 있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부정맥이 아니었다. 이건 40년 만에 찾아온 썸이라는 놈이었다. 사랑은 평화를 깬다. 특히 우정을. 내가 은주 씨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건 다름 아닌 절친 박 씨였다. 야, 김덕수. 너 요즘 왜 댄스 교실 갈 때마다 향수 뿌리냐? 호라비 냄새 난다더니. 무슨 소리야? 에티켓이지. 웃기고 있네. 너 은주 씨 보려고 그러지? 꿈 깨라. 내가 먼저 찜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박 씨가 은주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그날부터 유치찬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내가 은주 씨에게 줄 비타민, 음료를 챙겨가면 박 씨는 홍삼 액기스를 가져왔다. 내가 은주 씨 왈츠 자세가 정말 우아하시네요라고 칭찬하면 박 씨는 은주 씨, 오늘 옷이 봄꽃 같습니다라며 느끼한 멘트를 날렸다. 덕수 군단의 촬영장 분위기도 살벌해졌다. 박 씨가 카메라를 잡으며 투덜댔다. 야, 너 오늘따라 얼굴이 붓게 나온다. 편집으로도 안 되겠는데? 시끄러워. 내가 수전증 때문에 흔들어서 그런 거잖아. 결국 우리는 댄스 교실 회식 자리에서 폭발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박 씨가 내 멱살을 잡는 신용을 했다. 김덕수, 너 유튜브 한다고. 잘난 척 하는데 은주 씨는 그런 가벼운 사람 안 좋아해. 나처럼 진중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 형님이 노망이 나셨나? 형님이 진중해. 저번 주에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게 누군데. 그때 은주 씨가 조용히 웃으며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두 분 꼭 초등학생 같으신 거 알아요. 귀여우셔라. 귀엽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동시에 얼음이 되었다. 적어도 싫지는 않다는 뜻인가? 우리는 휴전을 선언했다. 공정하게 경쟁하자. 선택은 그녀의 몫이다. 하지만 내 로맨스의 가장 큰 적은 박 씨가 아니었다. 바로 내 피부치 아들 준호였다. 내가 댄스 교실에서 만난 여자친구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자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여자친구요? 아버지, 연세가 몇인데 무슨 연애를 하세요? 며느리 미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님, 그냥 친구로 지내시는 거죠. 재혼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들이 본심을 드러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 아버지 유튜브 수익 보고 접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꽃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합치시면 재산 문제는 어쩌시려고요. 이 아파트는요. 기가 찼다.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는데 놈들은 내 유산 걱정부터 하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번엔 서글픔이었다. 야, 김준호. 이 아파트 내가 사줬냐? 내가 평생 벽돌 날라 산 집이야. 내가 누구랑 살든 이 집을 팔아서 세계 여행을 가든 그건 내 권리다. 너희한테 물려줄 의무. 그런 거 법에 없다. 나는 방문을 닫고 들어와 카메라를 켰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제목 자식에게 유산 안 물려주는 법.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란다. 여러분, 자식 농사요. 다 헛짓거리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돈 주는 기계인 줄 압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버리려고 하죠. 저는 선언합니다. 내 남은 인생, 내 행복을 위해서만 돈을 쓸 겁니다. 연애도 할 거고, 비싼 옷도 사 입을 거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내 재산 탐내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상.
이 영상은 내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좋아요와 싫어요를 동시에 받았다. 동년배 시니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며 환호했지만 젊은 층 일부는 노인네가 이기적이다라며 악플을 달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몇 달 후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만 달성 기념 팬미팅이 열렸다. 장소는 구청 강당. 드레스 코드는 황금빛. 전국의 시니어들이 노란색 스카프, 금색 넥타이를 메고 모여들었다. 박 씨와 이 씨, 최 여사도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내 옆에 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주 씨가 왔다. 은은한 금빛 드레스를 입고 행사의 하이라이트, 댄스 타임. 왈츠 음악이 흐르자 사회자가 외쳤다. 자, 오늘의 주인공 덕수옹. 파트너를 선택해 주세요. 조명이 나를 비췄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무대 아래의 은주 씨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며느리 미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파트너 며느리와 춤을 추겠습니다. 미영이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저요? 그래. 그동안 못난 시아버지 밥 차려주느라 고생했다. 나와서 좀 즐겨라. 나는 뻣뻣하게 굳은 며느리를 데리고 무대 중앙으로 나갔다. 서툰 스텝으로 왈츠를 추며 나는 미영의 귀에 속삭였다. 미영아, 아까 아들놈 혼낼 때 너도 같이 혼내서 미안하다.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내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다. 한 곡이 끝나고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신 분께 청해봅니다. 나는 무대로 내려가 은주 씨 앞에 섰다. 이은주 여사님, 저랑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박 씨보다는 제가 스텝이 좀 엉망입니다만 은주 씨가 그 특유의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스텝이 엉망이면 어때요? 서로 잡아주면 되죠. 우리는 왈츠를 췄다. 박 씨가 질투 어린 표정으로 하지만 씩씩하게 카메라 셔터를 눌러주었다. 조명 아래 은주 씨의 얼굴이 그리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 인생의 오후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나는 스텝을 밟으며 생각했다. 해가 지기 직전의 노을이 가장 아름답듯 우리들의 사랑도 지금이 가장 절정이라고. 야, 이씨, 마이크 안 켜냐? 녹화 들어간다고. 습관처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다. 늘 내 오른쪽에서 와? 뭐? 라이터? 라고 동문서답을 하던 오디오 담당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 씨가 쓰러진 건 지난주였다. 평소처럼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치듯 스르르 무너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실에 누운 이 씨는 콧줄을 낀 채 눈만 깜빡였다. 나와 박 씨, 최 여사가 병문안을 갔을 때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네모를 그렸다. 박 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 미친놈이 카메라 앵글 잡고 있네. 직업병이야, 직업병. 우리는 병실을 나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늘 투닥거리며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들처럼 놀았는데 죽음이라는 놈이 불쑥 우리 사이에 의자를 놓고 앉아버린 기분이었다. 일주일 뒤 이 씨는 떠났다. 장례식장은 쓸쓸하지 않았다. 우리 덕수 군단의 구독자들이 화환을 보내주었고 어떤 팬들은 직접 찾아와 육개장을 먹으며 이 씨의 무성 영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우리 이 감독님 천국 가셔서는 보청기 없이도 잘 들으시겠죠? 영정사진 속 이 씨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사진도 박 씨가 찍어준 것이었다.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텅 빈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야, 이 씨, 거기선 마이크 볼륨 좀 잘 맞춰라. 나중에 가서 확인한다. 친구의 죽음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숙제를 남겨주었다. 언젠가 내 방송도 종료. 버튼이 눌러질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떤 얼굴로 엔딩 크레딧을 올릴 것인가. 이 씨를 보내고 한 달 뒤 나는 중대 발표를 했다. 오늘 촬영은 특별하다. 제목은 내 장례식장에 틀어줘다. 박 씨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누가 죽는다고 그래? 최 여사도 눈을 흘겼다. 영감님, 아직 10년은 더 살아요. 무슨 유언이야? 아니, 죽어서 남기는 건 늦어. 내가 펄펄 살아서 가장 멋진 모습일 때 남겨야지. 내 장례식은 내가 기획한다. 너희는 찍기나 해.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가장 아끼는 빨간색 등산 조끼를 입고 머리에는 왁스도 발랐다.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덕수옹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도 저 위쪽 동네로 이사를 갔을 겁니다. 아, 울지 마세요. 거기 경치 좋답니다. 먼저 간 친구놈이 자리 맡아놨거든요. 나는 화면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아들, 며느리 잘 들어라. 내 장례식에 와서 질질 짜지 마라. 특히 너 김준호.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귀신 돼서 쫓아간다. 너희는 나한테 충분히 잘했다.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덕분에 내가 오기로 유튜버 돼서 스타 된 거 아니냐? 다 너희 덕분이다. 카메라 뒤에서 박 씨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짐짓 호통을 쳤다. 거기 카메라 흔들지 마. 내 마지막 가는 길 멀미난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를 보고 나도 뭔가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다고 하셨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입니다. 늙는 건 슬픈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맛있게 아주 맵고 짜고 달콤하게 잘 익어서 떠납니다. 제 영상은 남겨둘 테니 심심하면 와서 보시고 좋아요나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흔들었다. 이상 팩트 폭격기 김덕수였습니다. 컷. 영상을 다 찍고 나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죽음이 더 이상 무서운 그림자가 아니라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싸놓은 캐리어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나는 이제 무릎이 더 아파서 뒤꿈치 들기를 100번 하기는 힘들다. 대신 30번만 하고 나머지는 며느리 미영이가 대신한다. 내 채널 덕수옹의 팩트 폭격은 조금 바뀌었다. 채널명은 덕순의 황금빛 오후. 이제는 나와 며느리,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한 손주, 6가지 3대가 함께 나온다. 할아버지, 오늘은 MG. 신조어 맞히기 하셔야죠. 손자가 카메라를 들이댄다. 뭐, 알잘딱깔센. 알이 꽉 찬 딱새우 깔때기는 센 놈으로 써라. 손자와 며느리가 배를 잡고 구른다. 박 씨는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카메라는 못 잡지만 여전히 내 옆에서 훈수를 두는 고문 역할을 한다. 최 여사와는 여전히 썸인지 모를 관계를 유지 중이다. 은주 씨, 그녀는 나와 댄스 파트너로 남기로 했다. 가끔 밥 먹고 차 마시는 딱 그 정도의 거리가 우리에겐 가장 따뜻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본다. 여전히 오후 4시의 햇살은 황금빛으로 쏟아진다. 처음 이 햇살을 보며 내 인생은 저물었다고 한탄했던 내가 떠오른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해가 저문다는 건 끝이 아니다. 밤이 오면 별이 뜨고 달이 차오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면 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나 김덕수의 황금빛. 오후는 이제 황홀한 저녁 노을로 넘어가고 있다. 참 근사한 하루였다. 아버님, 촬영 준비 다 됐어요. 얼른 나오세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나를 부른다. 그래, 간다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안 끝났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하지만 누구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카메라를 향해 걸어갔다. 화면 속의 내가 그리고 화면 밖의 당신이 활짝 웃고 있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행복할 겁니다.